벽지는 오래된 지도를 품고 있었다. 장마마다 번진 습기 자국이 거실에서 시작해 천장을 따라 뻗어나갔고 그 선은 해마다 짙어졌다. 김영숙은 그 얼룩을 읽었다. 갈라진 자국은 그녀의 세월과 닮았다. 겨울의 찬기가 남은 바닥. 창문 사이로 스모그 낀 바람이 스며든다. 강남의 하늘은 색을 잃었다. 73세의 노모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딸 미정과 사위 준호가 들어왔다. 향수 냄새, 구두 밑창의 규칙적인 소리. 엄마, 요즘 이 동네 아파트가 13억 넘는다더라. 리모델링 들어가면 15억도 간대요. 그들의 말은 밝지만 그 안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자는 거냐? 미정은 웃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도와준다. 영숙은 단어를 굴렸다. 금속성의 맛이 났다.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준호가 기침을 했다.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그녀는 그 말이 가장 싫었다. 그래. 너희가 정리하겠다는 거네. 짧은 침묵이 방을 채웠다. 벽지의 얼룩은 그날따라 더 선명했다. 일 남편의 잔상. 밤이 오자 집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낡은 조명은 약하게 깜빡였다. 영숙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등기 서류와 작은 USB. 기억은 기록으로 남는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USB를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RAG 프로젝트 리트리벌 마이너스 아그멘티드 가디언. 사용자 인증 필요. 김영숙 본인입니까? Y. 인증 완료. 가디언 모듈 대기 중. 남편은 생전의 데이터 엔지니어였다. 언젠가 가족이 나를 속일지라도 진실은 기록으로 남게 될 거야. 그 말이 오늘따라 명확히 들렸다. 화면에는 메뉴 3개가 떴다. 감시 대상 설정 법적 리스크 탐지 자산 보호 시나리오. 감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사랑이 끝나면 남는 게 감시일까? 그녀는 결국 딸과 사위의 이름을 입력했다. 휴대폰 번호, 이메일, SNS. 안전장치 활성화 가족 구성원의 재산 관련 행위 감시 시작. 녹색점이 깜빡였다. 남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이 금요일의 대화. 다음 날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간 영숙은 705동의 박 여사를 만났다. 따님이 왔다 갔죠? 효녀시네. 그렇지. 요즘 이 동네가 13억이래요. 재건축되면 더 오른다던데. 돈은 많아도 걱정이야. 웃음이 이어졌다. 얇고 가벼운 웃음이었다. 돌아오는 길,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금매, 코너 세대, 그림 같은 조망.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림은 벽에 걸려야지 집에 붙으면 비극이야. 휴대폰 진동. 엄마, 오늘 저녁 들러도 돼? 얘기 조금만 하자.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었다. 3식탁 위에 법률. 저녁 식탁 위엔 붕장어 대신 서류가 놓였다. 남편의 필체로 밑줄 그어진 단어들 후견, 신탁, 증여. 영숙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 노트북 화면을 켰다. 가족 구성원의 비정상적 자산 처분 요청 감지 시 자동 경고. 신탁명의 이전 시도 탐지. 법률 상담 이력 기록.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난 너희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사라져도 지켜야 해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우리야. 그들의 미소는 매끄러웠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 서류를 보았다. 너희가 말한 정리, 나도 공부 좀 했지. 준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뜻이 우선이죠. 변호사랑 상담 한번 해보시죠. 그래. 변호사.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화면 구석에 팝업이 떴다. 비정상 패턴 감지 후견 신탁 언급. 녹취 시작하시겠습니까? YN. 그녀는 조용히 물을 따르며 키보드 위를 스쳤다. Y. 사대화의 그림자. 미정의 말은 점점 빨라졌다. 엄마,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 요즘은 효율의 문제겠지. 엄마, 그렇게 말하면 우릴 나쁜 사람으로 몰잖아. 준호가 서류에서 펜을 꺼냈다.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해보세요.
절차를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절차가 사람을 보호하지 않더라. 마음이 없으면. 그들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기록이 떠 있었다. 녹취 4712. 키워드 후견 3, 신탁이, 변호사 1. 리스크 지수 중상향.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유리문 너머의 상담. 다음 날 오후 미정과 준호는 변호사를 만났다. 영숙도 함께였다. 변호사의 말은 친절했다. 요즘 세상엔 사기가 많아서요. 후견이나 신탁은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제 판단 능력을 누가 판단하죠?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다. 미정이 얼른 끼어들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서 문을 내가 닫는 법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야. 그녀의 말에 공기가 미묘하게 기울었다. 안전장치는 제가 합니다. 남편이 남겨둔 게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 상담은 짧게 끝났다. 그러나 짧은 기록들이 때로 결정적이었다. 6균열의 지점.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웃음은 미래를 믿는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그 옆에 USB를 놓았다. 두 개의 사물은 같은 빛을 반사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거와 현재.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말했다. 우린 사랑을 주고받았지. 하지만 기록은 남는 쪽의 것이다. 7경고. 밤. 노트북에 알림창이 떴다. 새로운 이벤트 변호사 일정 생성 내일 15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전문가를 만나보자. 가디언 창이 깜빡였다. 보호 시나리오 제한 경고 전송.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다. 경고는 말이 아니다. 거울이다. 그들이 자신을 보게 하자. 커서가 깜빡이는 리듬에 맞춰 숨을 골랐다. 8매일. 저녁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말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근데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잔에 보리차를 따랐다. 구수한 향이 방안을 채웠다. 노트북에 초안창이 떴다. 제목 엄마의 보리차 냄새를 기억하니? 문문. 나는 너희를 믿고 싶다. 하지만 기록은 달랐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거울을 보길 바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보내기를 눌렀다. 짧은 클릭음, 그리고 정적. 9균열의 밤. 불을 끄자 방 안엔 빗소리만 남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네온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영숙은 그 빛의 경계를 바라봤다. 낮과 밤, 믿음과 의심, 사랑과 계산의 경계. 이제부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가디언의 녹색 점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천장의 균열 위로 그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남편은 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커서의 깜빡임, 빗소리. 그 모든 것이 한 곡의 노래처럼 얽혔다. 그 노래의 제목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욕망의 균열. 진실이 새어나오는 틈이었다. 새벽 3시, 집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깨어 있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보일러의 숨소리, 가끔 창문 틈으로 스치는 바람. 그 위에 노트북의 녹색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파수꾼의 시계였다. 화면에는 하얀 로그가 비처럼 흘렀다. 지메일 메타데이터 동기화 완료. 공개 캘린더 이벤트 색인 중. 음성 파일 미정상 담요약. M사어 텍스트 변환 완료. 키워드 군집화 후견, 신탁, 매도 관리. 영숙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줄을 따라가며 읽었다. 글자들 사이로 자그마한 기침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데이터에도 컨디션이 있었다. 가끔은 숨을 고르고 가끔은 멈칫거렸다가 다시 흐르는. 리스크 지수 상향 제한 행정행위 준비 정황. 추천 시나리오 경고 강화 제3자 기록 보관 타임 스탬프 외부 증빙용 봉인 저장. 그녀는 마우스로 봉인 저장을 눌렀다. 화면 한쪽에서 모래시계처럼 생긴 아이콘이 굴렀다. 타임스탬프 발부기관 분산 원장 노터리. 남편이 생전에 붙여둔 메모가 문득 떠올랐다. 증거는 언제를 가져야 한다.
언제를 못 박아야 사람은 말을 바꾸지 못한다. 좋아.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누구에게 보여줄지 결정하자. 이미러 도시에 불 켠다. 가디언의 보조템 미러 박스를 열자 프로그램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누구의 거울을 만들까요? 그녀는 이름 2개를 입력했다. 미정, 준호. 미러박스는 선택된 계정에 나에게 보낸 편지함, 예약 발송함, 드라이브 공유 링크의 개요를 가져와 거울 폴더를 구성했다. 어디까지나 공개 공유로 열려있는 정보 그리고 당사자들이 본인 의지로 남긴 흔적들이었다. 폴더가 느리게 채워졌다. 미정이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들의 스냅샷, 준호가 북마크해둔 신탁 절차, 간소화 안내 기사들, 변호사가 보내온 일정 확인 메일, 그리고 짧은 음성 메모. 엄마 성격 알잖아.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역효과야. 절차만 준비해두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자. 준호의 목소리.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사진보다 오래 남는다. 음색은 얼굴의 그림자다. 가디언의 새 제안을 띄웠다. 미러박스 공개 옵션 즉시 공유 조건부 트리거 행위 감지 시 자동 공유. 추천 행위가 사람을 드러내도록 하라. 그녀는 를 선택했다. 스스로를 보게 하자. 거울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을 때보다 지나가다 문득 마주칠 때 더 정직하다. 3 오후의 추적선. 오후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자신에게서 그녀는 낯선 단단함을 보았다. 문이 열리자 햇빛이 베란다 쪽으로 길게 미끄러졌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걷었다. 먼지가 한 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엄마, 지난번에 미안했어. 오늘 저녁에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준호도 같이 갈게. 변호사 말로는 요즘 사기꾼들이 엄마 같은 경우에 접근을. 엄마 같은 경우가 뭔데? 아니, 그게. 말이 끊겼다. 끊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녀는 알았다. 고령이라는 단어. 단어는 칼끝처럼 예리해 나오기도 전에 상대의 피부를 긁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덮었다. 팬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손목 돌아가는 각도, 물을 붓는 타이밍, 열을 줄이는 순간 몸이 기억하는 절차들이 있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도 어쩌면 조리와 닮았다. 오래 배인 습관이 위기를 넘어가게 한다. 가디언이 화면 아래로 알림을 띄웠다. 새로운 움직임 자산관리 상담 검색 급증 준호. 제휴은행 앱 접속 기록 증가 미정. 제한 행위 패턴 시각화 확인. 그래프가 잔잔한 산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정 단어가 튀는 순간만 붉게 칠해졌다. 후견, 신탁, 매도,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증명 그녀는 혼잣말했다. 가장 작은 도장이 가장 큰 문을 연다. 사서랍 속 인감. 장롱 아래 오래전 남편이 만들어둔 철제 상자를 꺼냈다. 낡은 열쇠로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간결했다. 인감 도장과 증명용 봉투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도장은 붉은 빛이 빠져 어두운 밤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 손에 올렸다. 작은 조각이 묵직했다. 어느새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사람의 도장은 사람의 서명보다 솔직하다. 남편이 했던 말. 서명은 흔들리지만 도장은 찍힌다.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새 봉투의 보관 위치 변경이라고 적었다. 위치는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다. 명명은 권력이다. 사물의 이름을 바꾸면 그 사물의 행로가 바뀐다. 그녀가 아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었다. 오저녁 7시 식탁의 시나리오. 엄마, 우리 들어가도 돼? 들어와. 미정과 준호가 들어왔다. 이번엔 꽃을 들고 왔다. 하얀 백합. 향이 강했다. 향은 때로 지나친 배려처럼 느껴진다. 방의 모든 공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니까. 지난번엔 너무 급하게 말했어. 미안해. 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해놓고 싶어. 병원 일이나 행정 처리 같은 거.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진 내 다리로 걸을게. 그럼 그래도 도장이나 등본 같은 건. 도장? 그녀가 되물었다. 왜? 준호가 덧붙였다. 요즘 위임장 처리하려면 인감증명서랑 도장 확인이 필요해서요. 나중에 급하면 그의 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엄마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이라는 문장이 제동을 걸었다.
영숙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롱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진 않았다. 대신 등을 기대고 말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사람이 남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를 해야지. 네. 그리고 문틈에다 발부터 넣지 말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커튼만 한 번 만지고 나왔다. 빈손이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식탁 위 백합잎이 그 눈빛 아래서 조금 수그러들었다. 가디언이 스스로 작동했다. 트리거 인감위 임장 등본 동시 언급. 미러박스 거울 열람 링크 생성. 상대방 단말기 링크 열람 확인. 준호 휴대폰. 준호의 눈썹이 올라갔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익명 링크. 그는 습관대로 눌렀다. 화면에 파란 창이 떠오르며 자기 목소리가 텍스트와 함께 흘러나왔다. 어머님, 성격상 정면 승부는 피하고 절차로 몰아가자. 위임장 도장만 받으면 이후는 수월해. 날짜, 시간, 통화 상대, 캘린더 스냅샷까지. 하얀 백합향이 더 강해진 듯했다. 미정의 손등에서 핏기가 빠졌다. 이게 뭐야? 거울. 영숙이 답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대로를 비춰주는. 준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오해는 곡선이고 기록은 직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너희는 내 곁에 있는 척하면서 내 뒤에서 내 그림자를 계산했어.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이 방을 가로질렀다. 육작은 폭우. 그날 밤 미정이 혼자 다시 왔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현관 바닥에 둥근 점을 찍었다. 엄마 화났지.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 내야지. 근데 그 링크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 흘린 것들을 모아 거울을 만든 거지.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무서워, 엄마.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미정은 소파 모서리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았다. 어릴 때 열이 올랐을 때처럼 수건을 바꿔 덮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열은 감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욕망의 열은 해열제 대신 사실을 필요로 한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미정이 말했다. 우리 불안했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린 준비가 하나도 없고. 병원비, 간병비 다 돈인데 우리도 살기가 빠듯하고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너희 삶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은 정확해야 해.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을 더 다치게 하거든. 미정의 눈가가 젖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영숙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딸의 손등에 자기 손을 포개었다. 모른 척한 건 나도 있어. 엄마. 내가 어려웠던 것도 알아. 하지만 사랑이 어려워지면 부탁해야지. 훔치면 안 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고개 끄덕임이 곧 해결을 뜻하진 않았다. 사람은 끄덕이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 오늘은 가라. 영숙이 말했다. 내일이 있지. 7봉인. 깊은 밤, 가디언은 자동으로 봉인 패키지를 생성했다. 봉인 객체 705-1201 보호 패키지. 몰트. 내용 대화 녹취, 일정 스냅샷, 메일 헤더, 상담 요약. 해제 조건명의 이전 후견 신청인 감증명 발급 위임 행위 감지. 해제 시 지정 제3자 공익 대리인 및 금융사고 신고 채널 자동 제출. 영숙은 해제 조건을 한 글자씩 다시 읽었다. 조건은 칼날이었다. 얇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제3자를 지정하는 칸에 조용히 이름을 입력했다.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정직하기로 유명한 노년의 변호사. 마지막 만남은 장례식장에서였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 말은 상례용 인사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목적을 얻었다. 제3자 공인키 확인 완료. 봉인 타임스탬프 발부 완료. 그녀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파수꾼은 밤에 더 잘 깨어 있으므로. 2사람의 계획, 1사람의 기록. 다음 날 가디언은 낯선 패턴을 감지했다. 준호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문서 열람. 미정 행정복지센터 방문 예약 오전 1130. 상태 경미하지만 진행 중. 그녀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는 천천히 어깨를 풀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지금은 뛰지 말자. 뛰면 실수한다. 그녀는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인감증명 대리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의 설명은 교과서 같았다. 본인 확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본인이 직접 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작게 덧붙여졌다. 그 한 줄이 마음의 지지대가 됐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벽에 지도 습기 자국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균열의 가지가 전보다 선명했다. 집은 말없이 경고한다. 오래 본 사람만 알아듣는 방식으로. 군화제 방문자들. 정오 무렵 초인종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엄마, 점심 같이 먹자. 그래.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올랐다. 김이 났다. 맛은 평범했고 평범하다는 건 안전했다. 엄마, 서류는 우리가 알아볼게. 엄마는 건강만 챙겨. 고맙다. 오늘은 그냥 도장 위치만 확인해 두자. 혹시 몰라서. 혹시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먼저지. 엄마. 그만하자. 그녀가 말을 잘랐다. 밥이 식어. 준호가 젓가락을 놓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무릎이 흔들렸다. 작은 초조는 테이블보의 주름처럼 티가 났다. 그때 가디언이 조용히 떴다. 트리거 감지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준호 기기. 봉인 해제 사전 경고 단계 발동. 상대 단말기 메시지 당신의 다음 클릭은 봉인을 엽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장실 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어. 지쳤으면 쉬어야지. 내 집에 기대지 말고. 준호가 돌아왔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 밑에 얕은 그늘이 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했나 봐요. 예민한 건 괜찮아. 영숙이 말했다. 다만 예민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10전파. 그날 저녁 미러박스는 조용히 두 곳으로 퍼졌다. 하나는 변호사의 사무실 메일함, 다른 하나는 준호의 회사 메신저 개인 메모 폴더. 자동 규칙에 따라 그들이 위임장이라는 단어를 클릭하는 순간 거울은 열렸다. 그들의 손이 도화선이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어둑해지는 놀이터를 내려다봤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뛰고 넘어지고 울다가 금세 웃었다. 그 모든 회복의 속도가 부러웠다. 어른의 회복은 느리다. 느린 사이에 잘못이 자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중에. 그래. 여기까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가디언이 작은 축포처럼 파란 점을 튕겼다. 행동 지연 감지 위험도 하향 임시. 다음 제한 신뢰 회복 절차 상호 기록 열람 선택 동의. 신뢰 회복. 그녀가 중얼거렸다. 신뢰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재학습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 기회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보여줄 것과 믿을 것을 구분해주는 구조. 10일 사라진 자리. 밤 11시. 거실 전등을 끄려다 그녀는 손을 멈췄다. 소파 밑에서 뭔가 번뜩였다. 휴대폰이었다. 미정의 폰. 또 두고 갔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미리 보기 알림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내일 오전 9시 행정복지센터 위임 관련. 영숙은 폰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침대 옆 탁자에서 공책을 꺼내 적었다. 기록은 유혹이 아니다. 경계다. 그녀가 불을 끄자 노트북이 스스로 빛을 낮췄다. 녹색 점은 여전히 반딧불처럼 깜빡였다. 12 오전 9시 문턱.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스카프를 여미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행정복지센터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입구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 본인 확인 강화 안내.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감증명 발급 절차를 확인하려고요. 본인이 직접 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리발급 관련 사건이 많아서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공무원은 차분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세상이 완전히 나쁘진 않아.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맑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어머니, 오늘 점심때 시간 되세요? 왜? 그 지난 일 사과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됐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너 마음의 비용을 내가 치를 순 없지. 전화를 끊자 가디언이 속삭였다. 위험 단어 사용 감소, 접근 강도 약화. 그러나 센터 위임 키워드 지속 등장 미정 단말기. 권고 관찰 지속. 13 유서라는 양식, 기록이라는 숨. 오후, 그녀는 작은 책상을 정리했다. 유사시 연락 목록, 건강보험 정보, 은행 통장 정리표. 남편이 해놓은 표에 자신만의 주석을 덧붙였다.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노트 몇 장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근데 노트가 사람을 구하더라. 벽의 습기 자국은 햇빛을 받아 옅은 금빛을 띠었다. 균열의 지도는 어쩐지 이전보다 덜 무서웠다. 지도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다. 무너짐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도 길의 일부였다. 14그림자의 반사. 해질녘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빵 여사였다. 김 여사님, 따님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가던데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죠. 근데 말이죠. 세상은 돈 아니면 정리라는데 저는 그 말이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여사님은 덜 무서워 보여요. 비결이? 기록이요.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일기 쓰세요? 네, 그런 셈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다. 박 여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영숙은 복도 손잡이를 한번 잡아본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선체로 방향을 정한다. 손잡이는 문보다 솔직하다. 15 자동 서명이 찍히기 직전. 해가 지고 검붉은 하늘이 창을 물들릴 때 가디언이 급한 알림을 띄웠다. 중요 위임장 서명 예약 파일 생성 미정 단말기 내일 1000. 위협도 상. 봉인 해제 임계치 80% 도달. 선택 사전 통지 즉시 해제 관찰 연장. 커서가 선택 위에서 깜빡였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의 분노로 선택하지 말자. 분노로 내린 결정은 기록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녀는 을 눌렀다. 사전 통지의 제목은 간단했다. 당신의 다음 서명은 봉인을 엽니다. 그리고 한 줄 생각할 시간을 24시간 드립니다. 보내기. 클릭. 파란 빛이 한 번 반짝였다. 16 카메라 오브스큐라. 밤이 깊어지자 거실은 옛날 사진관처럼 변했다. 스탠드 조명 하나가 방 한가운데 원을 만들고 그 원 밖으로 그림자들이 흘렀다. 영숙은 테이블에 앉아 앨범을 펼쳐두었다. 사진 위로 오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면 사람은 간신히 균형을 잡는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는다. 남편의 문장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 말 뒤에 작은 부기가 붙었다. 그리고 기록은 때로 사람을 살린다. 핸드폰이 짧게 떨렸다. 미정이었다. 엄마, 내일 오전엔 바빠. 오후에 전화할게. 간단한 문장. 그러나 문장 사이에 숨은 방향이 있었다. 오전 위임장. 영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가디언의 녹색 점을 보았다. 한 번, 두 번. 이 작은 리듬이 내 편이다. 17 문턱의 끝. 잠들기 전 그녀는 침대 옆 스탠드를 껐다 켰다. 빛의 경계가 이불 끝에서 흔들렸다. 그 경계는 아직과 이미 사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시작되었다. 가디언이 마지막 알림을 띄웠다. 자정 스냅샷 완료. 봉인 패키지 완전성 100%. 다음 조건 충족 시 자동 해제 서명 제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의 노래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커서의 깜빡임이 메트로놈 같았고 빗소리는 약해졌다. 폭풍 전의 낮은 숨. 그 숨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잠시 멈춘다. 일 새벽의 흔들림. 새벽 5시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김영숙은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찬 공기가 목을 스쳤다. 도시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는 깨어 있었다. 가디언의 화면에는 붉은 선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조건 충족 서명 이벤트 감지. 문서 위임장 705-1201 파이널. PDF. 서명자 미정 김시간 9만13. 상태 봉인 해제 30초 전. 그녀는 심호흡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래 결국 열었구나. 파수꾼은 약속을 지켰다. 봉인이 풀렸다. 자동 보고 채널 연결 중. 외부 수신자 정 변호사.
금융사고 대응센터. 보호로그 백업 완료. 몇 초 후 화면이 어둡게 변하며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다. 기록이 사람을 지킨다. 그 문장은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복수는 인간이 아닌 시스템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이 오전 9시 그쪽의 풍경. 같은 시각 행정복지센터의 작은 창구. 미정은 대기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다음 분, 김미정님? 직원의 목소리에 그녀는 일어섰다. 위임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어머님 본인 서명이 맞나요? 네, 맞아요. 어제 받았어요. 전산상으로 어머님 계좌에 보호신고가 걸려 있습니다. 보호신고요? 직원이 화면을 돌렸다. RAG-PROJECT705-1201GUARDIAN ALERT 자산침해 시도 감지 자동 보류 조치 중. 이게 뭐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시스템상으로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이더라도 위임 처리 전에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익숙한 메일 제목이 떠올랐다. 제목 너의 다음 서명은 봉인을 연다. 보낸 사람 UNKNOWNGUARDIAN KR.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펜촉이 바닥에 닿아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3 반대편의 통보. 영숙의 집으로 전화가 왔다. 변호사 정이었다. 김 여사님, 시스템에서 자동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라기보다 대비였죠. 덕분에 위임 절차는 전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따님 쪽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곧 오겠죠.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거실에 햇빛이 조금씩 번졌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로그들이 흘렀다. 행위 중단 확인. 미정 마이너스 계좌 접근 차단. 준호 마이너스 법률 자문 자동 해지 통보. 상태 위험도 중 하향. 복수는 이미 끝났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끝이란 건 정말 끝일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4 오후 1시 초인종 3번. 초인종이 3번 울렸다. 미정이었다. 눈가가 붉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엄마, 얘기 좀 하자. 들어와. 거실의 공기가 낯설게 떨렸다. 둘 사이에 앉은 테이블 위로 빛이 흘렀다. 엄마, 그 시스템 엄마가 만든 거야? 아니. 내 아버지가. 그럼 그건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걸? 넌 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나를 지킨 거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불안했어. 불안해서 사람을 넘보는 건 변명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줬다. 화면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된 대화, 이메일, 녹음 기록, 검색 로그들이 있었다. 후견 신청 검색 준호 901. 위임장 제출 시 효력 미정 844. 이건 다 뭐야? 너희가 남긴 흔적이지. 난 그저 거울을 켠 것뿐이야. 미정은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그랬잖아. 정리하자고. 오균열의 대화. 한참의 침묵 끝에 미정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복수하려고 이런 걸 만든 거잖아. 아니. 복수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야. 확인? 사람이 어디까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공기 속엔 파열음 같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그건 이해해. 하지만 그래서 날 팔아선 안 돼.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기록할 줄 몰랐어. 난 내가 나를 이렇게 팔 줄 몰랐어. 말은 칼이었고 칼끝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찔렀다. 둘 다 피를 흘렸지만 누구도 승자는 아니었다. 육준호의 그림자. 저녁이 되자 준호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네. 내 세대의 문제야. 사랑을 계산하고 도덕을 회계처럼 보는 세상.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바꿔본 적 있지? 저 회사 일로 자산평가 같은 걸. 그게 바로 문제야. 내가 숫자를 믿는 동안 진실은 글씨로 남았어. 기록은 내가 버린 양심의 사본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기록은 잊지 않아.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을 때 영숙은 잠시 손으로 심장을 눌렀다. 아주 오래된 피로가 몰려왔다. 칠붉은 봉인. 밤. 가디언이 다시 빛을 냈다. 보호단계 종료 봉인 상태 유지. 자산 침해 시도 사건 처리 완료. 사용자 선택 봉인 삭제 오영구 보관. 커서가 깜빡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깜빡임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삭제는 해방이지만 동시에 망각이다. 남겨두자. 그녀는 엔터를 눌렀다. 영구 보관 선택됨. 보관 메시지 사람의 죄는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화면이 어둡게 꺼졌다. 8 다음 날의 뉴스. 다음 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최근 가족 간 위임 사기 사건, AI 기반 자산 보호 시스템이 자동 보고. 기자는 시스템 이름을 읽었다. RAG, 즉 리트리벌 마이너스 아그멘티드 가디언. 그거 남편이 만들던 그거네. 박 여사가 옆집에서 문틈으로 말했다.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시대가 어머님을 따라온 거예요. 아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시대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죠. 구 오후의 대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미정이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영숙은 의자에 앉은 딸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기억하니? 내가 12살 때 잃어버린 인형. 그거 찾았다고 울던 날. 응. 그때도 그랬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기록하지 않을게. 엄마한테는 그냥. 아니, 기록해야 돼. 뭐? 사람은 잊기 위해서라도 기록해야 돼. 기억은 부패하고 기록은 남으니까. 미정은 눈을 감았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은 늘 남아있는 거야. 다만 그 문을 다시 여는데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10 진실의 역류.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가디언의 로그를 천천히 스크롤했다. 모든 사건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어떤 문장은 차갑고 어떤 문장은 슬펐다. 그녀는 창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진실이 역류한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거짓이 쌓이면 언젠가 그 무게로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야.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가디언 시스템 상태 수면 모드. 다음 점검 사용자 요청 시. 이제 그만 쉬자.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녹색 점이 천천히 꺼졌다. 10일 여운. 며칠 후 딸이 다시 왔다. 꽃다발 하나. 엄마, 이건 그냥 고맙다고. 고맙단 말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함께 앨범을 펼쳤다. 남편의 사진, 어린 미정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그녀 혼자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건 누가 찍었어? 내 아버지. 그럼 이건 언제? 그가 죽기 하루 전.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슬펐다. 그때도 그랬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에 난 이미 기록으로 작별을 연습했나 봐. 12 파수꾼의 마지막 빛. 밤. 모든 불이 꺼진 뒤 노트북의 녹색 점이 한 번 깜빡였다. 그건 오류도 작동 신호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의 인사. 가디언 로그 저장 완료. 감시 종료. 기록은 잠든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이제 넌 쉬어도 돼.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회복의 기록이었다. 일 새벽의 얕은 물결. 새벽 4시 반, 도시는 아직 졸고 있었고 집은 스스로 몸을 정리하듯 미세하게 수축했다.
파이프는 철제의 관절을 구부리며 짧은 음을 냈고 냉장고의 모터는 달빛을 닮은 윙소리로 밤을 밀어냈다. 커튼 사이에 남은 바람이 안으로 흘러들며 방의 가장자리에 얇은 주름을 만들었다. 영숙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로 내려앉은 담요가 가볍게 일렁였다. 탁자 위 노트북의 녹색 점은 어젯밤과 똑같은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수면 모드. 그 점 하나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심장을 대행해 준 것 같았다. 뛰어야 할 때 뛰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방식으로. 오늘. 그녀는 마음속으로 짧게 적었다. 오늘은 장치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고 남겨둘 것을 남기고 지울 것을 지우는 날. 기록이 사람을 지키는 일에서 사람을 놓아주는 일로 옮겨가는 날. 그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덮었다. 팬이 데워지는 냄새, 물이 닿을 때 튀는 작은 소리, 뜸 들이듯 약불로 줄여 향을 세우는 순간. 잠깐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두르면 쓴내가 나. 첫 잔을 따르고 나서 유리창의 입김을 살짝 불었다. 희고 둥근 원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 자리에 오늘이라는 글자를 그릴까 하다 말았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기록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말이 기록을 잡아먹는다. 이낮의 약속. 오전 11시 딸이 왔다. 문 앞에서 짧게, 이번엔 초인종을 2번만 눌렀다. 엄마. 들어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백합은 없었고 과장된 미소도 없었다. 대신 싱크대 위에 말리던 그릇들이 빛을 받고 있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절차 다 중단하기로 했어. 나한테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엄마 허락이더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은 관계의 반대말이 아니야. 응. 허락을 받기 전에 서로 약속부터 하자.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식탁 한가운데 두었다. 화면은 여전히 수면 모드였다. 첫째, 내 집은 당분간 팔지 않는다. 누가 묻든 무엇이 오르든. 응. 둘째,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동안 어떤 위임도 하지 않는다. 응. 셋째, 내가 정말 급하면 부탁해라. 부탁은 빚이야. 그 빚은 사랑으로 갚을 수 있어.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고마워. 고맙단 말을 먼저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들은 서로를 보았다.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연필로 그은 선처럼 지워지지는 않고 대신 옅어졌다. 지워지지 않는 선도 흐려질 수는 있다. 근데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시스템 이제 꺼?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끄는 건 쉬워. 근데 어떻게 끄는지가 더 중요해. 삼수호자의 절차. 거실 조명이 낮게 켜지고 노트북이 깨어났다. 가디언 수면 해제. 사용자 안면 인증 진행. 카메라 창에서 자신의 얼굴이 네모에 들어오자 그녀는 입가만 살짝 올렸다. 피곤하지만 아직 괜찮다. 인증 완료. 현재 상태 봉인 보관 감시 비활성 보고 채널 대기. 화면에 3가지 버튼이 떠 있었다. 보관 유지 연구 종료 이관 수탁자. 미정이 숨을 삼켰다. 엄마,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건 내 선택이야. 영숙은 마우스를 움직여 이관을 눌렀다.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은 종종 지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관 대상 선택 사람 혹은 기관. 그녀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름을 적었다. 남편의 대학 동기, 노년의 변호사. 이미 이부 끝에서 공인키를 등록했던 바로 그 사람. 이관 권한 범위 선택 봉인 열람만 설정 변경 불가. 그녀는 봉인 열람만을 고르고 다음 칸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이 기록은 칼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필요할 때만 비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체크박스가 있었다. 사용자 사망 시 자동 삭제. 그녀는 한동안 박스를 보다가 체크하지 않았다. 왜 안 눌러? 미정이 물었다. 사람은 죽어도 어떤 건 남아야 하거든. 기억, 기억, 그리고 기록. 클릭. 이관 완료. 가디언주 사용자 권한 읽기로 변경 감시 모듈 연구 종료. 녹색 점의 깜빡임이 한 박자 느려졌다. 파수꾼이 자리를 옮기는 듯한 속도였다. 사유산의 방향. 점심 무렵 부동산 사무실 앞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 가격표는 여전히 우상향을 약속하고 있었다.
금매, 호재, 전망, 미래가치. 그림 같은 조망이라는 문구 앞에서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집은 창밖 그림이 아니라 창 안의 사람으로 평가해야 해. 그녀는 근처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 좁은 서가를 돌다 기부 안내 게시판 앞에 섰다. 지역 장학회양로 시설 후원 주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간단히 적었다. 집을 당장 팔지는 않는다. 대신 내 이름으로 작은 기금 하나를 만든다. 이 집이 내 숨을 다한 뒤에도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하는 방식으로. 평생의 결정을 지금 하지 않겠다고 미루는 일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집을 유산으로 삼되 유산의 흐름을 사람에게 닿게 하려 했다. 기록이 말하듯 언제와 어디로가 중요하다. 오후 후의 틈. 집에 돌아와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오후의 빛이 벽지의 습기 자국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자국은 1부의 지도와 2부의 경계, 3부의 증거를 다 품은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준호. 네. 어머니, 준호입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혼자 오너라. 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손금이 얇았다. 얇지만 선은 분명했다. 유쾌질녘의 사과. 해가 빌딩 사이로 내려앉을 무렵 준호가 왔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어머니. 앉아. 둘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물 2잔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전제가 한 일을 정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무력감이었어요. 제 벌이를 제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래서 어머니의 삶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사과가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겨우 끌어낸 숨처럼 느껴졌다. 다만 그가 말을 이었다.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용서해달라 말하는 대신 구체적으로요. 좋다. 그녀는 곧장 답했다. 첫째,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내 직함을 내려놔라. 사위도 보호자도 아니다. 손님으로 와라. 둘째, 내가 뭘 도와주겠다고 할 땐 먼저 내가 뭘 버릴 수 있는지부터 말해라. 시간이든 편하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일이 잘못되려고 할 때 신호를 보내라. 말로. 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다. 그리고 너 자신을 기록해. 내가 내 기록을 미리 보면 남의 기록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해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서 나갈 때 그녀는 불렀다. 준호야. 그가 멈춰섰다. 내가 잘못을 만회하려면 시간이랑 일상이 필요해. 큰 선물이나 큰 약속 말고. 오늘부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그는 작게 웃었다. 네. 오늘은 내려가면서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서 비닐봉지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사과의 첫 문장은 때때로 아주 작은 생활 소음으로 들린다. 칠 남겨둘 것, 지울 것. 밤이 되었다. 집은 다시 스스로를 정리했다. 노트북을 연 그녀는 문장 폴더를 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텍스트 파일이 그곳에 있었다. 사람의 기록에 대하여. txt. 첫 줄. 기록은 사랑을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사랑의 빈자리를 잠시 지탱한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다. 기록이 과도하면 사람은 증거가 되고 기록이 부족하면 사람은 변명이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닿는 태도다. 그녀는 모니터 빛을 조금 낮추고 자신의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엄마의 집 사용설명서. MD. 현관문은 2번 잠근다. 두 번째 잠금은 마음이다. 도장은 상자에 있지만 허락은 내 입에 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낮게 오래 켠다. 따뜻함은 급하게 데우지 않는다.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은 집이 아니다. 사람이다. 파일을 저장하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스캔했다. 젊은 둘, 갓난아이 하나. 스캔된 픽셀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자리 잡았다. 기억은 해상도를 잃지만 의미를 잃지 않는다. 그녀는 휴지통을 열어 잠시 머뭇거렸다. 3부의 분노 속에서 임시로 모아둔 날선 문장 몇 개를 선택해 삭제했다.
분노는 방화처럼 시작하지만 재로 남긴다. 오늘 그녀는 재를 털고 물을 뿌리기로 했다. 8 마지막 로그인. 자정이 가까웠다. 커서가 깜빡이는 리듬이 느려졌다. 그녀는 가디언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로그인 마법사. 사용자에게 권한을 남기거나 안부만 남기세요. 안부. 화면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안부 메시지를 눌렀다. 간단한 서식이 열렸다. 수신자 미정. 제목 다음 겨울을 위해. 본문을 천천히 썼다. 겨울은 천천히 오는 법이 없다. 어느 날 창문이 서늘해지고 바닥이 금세 차가워진다. 그럴 때 보일러를 급히 올리지 말아라. 빵처럼 터진다. 내 삶의 보일러도 마찬가지다. 열을 낮게, 오래. 급해지면 엄마한테 부탁해라. 부탁은 사랑의 오른손이다.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녀는 마지막 옵션으로 내려갔다. 로그아웃 예약 다음 로그인까지 수면. 그녀는 얘를 눌렀다. 녹색 점이 한 번 크게 깜빡였다. 잘 자. 그녀가 작게 인사했다. 노트북에 그리고 남편의 그림자에. 화면이 어두워졌다. 방 안에 있던 파란빛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구새벽의 골목. 잠이 오지 않아 새벽 산책을 나갔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목에는 얇은 스카프. 골목의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꺼져 있었다. 그림자가 납작해졌다가 길어졌다. 편의점 앞에서 우유 한 병을 샀다. 계산대에 젊은 직원이 졸린 눈으로 인사했다. 새벽에 춥죠? 조금. 따뜻한 거 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늘은 차가운 게 좋아. 문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기록은 따뜻하고 사람은 차가울 때가 있다. 둘을 섞는 온도를 배워야 한다.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네가 바람에 조금 움직였다. 쇠사슬이 작은 리듬으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커서 깜빡임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정직하고 조금 외롭고 어딘가 든든한 소리. 시바침의 창문. 집으로 돌아오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유리에 낮의 얼굴이 얕게 비쳤다. 주전자를 올리고 다시 보리차를 덮었다. 습관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첫 잔을 따르고 두 번째 잔은 텅 빈 의자 앞에 놓았다. 여기. 그녀는 앉지 않은 자리에 말을 걸었다. 여보, 당신이 만든 장치는 잘 쓰였어. 칼로 쓰려 하지 않았어. 거울로 썼어. 이제 나는 내 얼굴을 보는데도, 우리의 얼굴을 보는데도 덜 무서워. 그녀는 그 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창턱에 올려두었다. 따뜻한 김이 유리창에 흰원을 남겼다. 이번에는 그 위에 아주 작게 글자를 썼다. 괜찮아. 10일 낮에 손잡이.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였다. 보리차 냄새가 나네요.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온 박 여사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여사님, 집이 덜 무서워졌네. 어디 가요? 벽지 가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누군가의 관찰은 때때로 최고의 위로다. 박 여사가 돌아가고 난 뒤 영숙은 현관 손잡이를 잡아보았다. 금속이 손바닥 온도로 천천히 데워졌다. 손잡이는 문보다 솔직하다. 오늘 문은 쉽게 열렸다. 쉽게 닫혔고 다시 쉽게 열렸다. 12 오후의 편지. 오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파란 잉크로 적힌 낯익은 이름 정 변호사. 이관 확인. 요청대로 열람 권한만 보유. 본인은 필요시까지만 보관 후 폐기할 것. 별지에 본인의 기록 윤리선언 첨부.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몇 줄이 이어졌다. 기록은 인간을 감시하지 않기 위해 인간을 돕는다. 거울은 상대를 비추지만 먼저 나를 비춘다. 이 기록은 사람을 벌주지 않고 사라질 기회를 준다.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같은 쪽으로 걷고 있다. 13 석양의 분기점. 해가 다시 저물고 주방창으로 붉은 빛이 한 번 더 쏟아졌다.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회사 끝나고 장 보러 가. 김치 담글래. 좋아. 무 하나 사와. 큰 걸로. 주방 바닥에 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것을 상상하며 그녀는 웃었다. 생활은 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구한다. 큰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무를 사고 김치를 담근다.
그 단순함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구조다. 14밤의 마지막 문장. 늦은 밤, 그녀는 작은 램프 불빛 아래 앉아 마지막 문장을 썼다. 기록과 사람. 나는 기록으로 복수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나를 붙들었다. 기록은 사랑의 대체물이 아니지만 사랑이 휘청일 때 붙잡아줄 난간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난간을 놓아도 될 때가 온다. 오늘이 그렇다. 파일을 저장하고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녹색 점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수면도 경계도 대기도 아닌 정지. 안녕. 그녀는 작게 말했다. 이제 사람으로 남을게.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을 걸어 침대로 갔다. 방 안은 비로소 집 같았다. 기록이 자리를 비켜주고 사람이 가운데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밤 집은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파이프도 냉장고도 바람도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다.